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대 증시인데요. 오늘 이 시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큰 시세는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잡아주셨는데 그 여기가 어디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워낙 반도체가 지금 휘날린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우선은 뉴욕 증시에서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어제 탈환을 했고 오늘까지 그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새 정부 출범 기대감까지 받아가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 자체를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기대가 될 텐데 어떤 이야기들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선 4월의 흐름은 정상적이었어요. 사실 관세 유예 이런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내려왔고,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수급의 전환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 아직까지는 주도력을 갖춰왔던 조선방사능 원전의 시그널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도 고뇌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이론을 좀 설파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이번 주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급의 전환은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우리 이제 윤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엔비디아의 목표가 저는 170불 그대로 뷰는 유지해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짚어보고 연동관계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의 모습이 제가 빨간 줄로 좀 3줄 정도 그어놨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면서 국내 반도체 연동관계를 좀 고뇌해보자라는 측면이고요. 하단 쪽은 4,5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중단은 5,000, 상단은 5,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단 쪽까지 올라왔고 기간 행보를 좀 하고 있구나.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것 같고 상단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시장도 강한 랠리가 갈 것 같은데 그에 뒷받침되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나 대외 변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것은 금리나 변화 기조라고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로 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6만전자 다음 주 갈 거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59,900원까지 갔습니다. 한옥가 정도인가요? 100원 앞두고 못 넘어갔는데 사실 오늘 좀 너무 많이 뽑아 올렸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54,0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약 10% 넘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15% 정도 보고 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장 때도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 또 공이 기존의 주도력을 갖고 있었던 조선 원전 방상도 안 내려가다 보니 지수가 여러분들 2,800대입니다. 조금 속도적인 게 빠르긴 해서 두려움은 있습니다만 네. 저는 더 높이 간다 좀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키를 맞출지는 상당히 고뇌가 되는 쪽이에요. 예탁금 이야기를 이따가 해드릴 텐데 그것은 좀 서두에 다루기는 그렇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천선 회복하면서 투심 개선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 쪽에서 지금 수요가 과연 떨어지고 있느냐? 여전히 강한 수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쪽을 좀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다 괜찮습니다만은 전공정 쪽이 좀 괜찮죠. 메모리 쪽이나 특히나 이제 고정 가격 등 그리고 레거시 쪽에 대한 전망이 조금 우호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찌됐건 D램 점유율이 HBM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1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고 밑에 정통 레거시의 소부장단까지 같이 움직이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코멘트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HBM이 쏘아 올린 공이었고 DDR5의 전유물이었고 물론 또 창신 메모리의 어떤 추격 그리고 삼성전자의 더딘 행보 기술 격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반도체의 기존 레거시처럼 5년 주기 사이클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는 레거시가 조금 좋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올해 그 레거시가 같이 결합되면서 HBM의 견조한 수요 플러스 레거시의 반도체 사이클을 2025년 한 해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드리고요. 실적과 수급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중심인데, 자, 오늘 수급 좀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5거래 일 흐름이 달라졌어요. 좀 줄여드리면,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6월 5일이니까, 뭐 6월 1일부터 좀 보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보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5거래일 흐름이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도 외국인 중심으로 대량 매수세가 좀 있었거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뭔가 좀 달라진 횡보 쪽. 그래서 10몇 프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반등이 있었다는 거. 오늘도 강한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쪽인데, SK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벌목사에서 SK하이닉스는 전반기까지 24만 원을 본다 했는데, 올해 지금 6월 달이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달이지 않습니까? 뷰는 변함없다 24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레거시가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레거시에 따른 투심 훈풍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건 SK하이닉스가 24만 원을 넘어서 27만 원, 28만 원. 저는 주당 EPS 4만 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7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7배를 받는지 8배를 받는지까지는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 마음하고 다르게 객관적인 평가는 레거시까지 좋아진다면 8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배를 보면 이제 4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무리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한 28만 원 정도까지 뭐 레거시가 정말 좋아진다면 보는데, 맥시멈은 8배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퍼포먼스를 묻혀준 것은 레거시 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디램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1위지 않느냐 이런 쪽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HBM4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HBM4는 여러분들 기술 그 초반 도입부부터 틀립니다. HBM4에 관해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하고 있고, 그리고 HBM4의 16단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지금 TC본드로 가는 것 같고요. HBM4 12단입니다. 아직 공급 계약된 거 없고요. 엔비디아랑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러면 삼전 쪽에 조금 더 주목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SK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아요.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닛 테스트만 이제 버닝 테스트, 퀄 테스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상한가로도 직행했다가 지금 좀 풀렸어요. 16%대 반등인데, 버닝 테스터의 이제 열 안정성 테스트의 강자는 DI라는 걸 꼭 정달드리고요. 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모두 다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쏘아 올린 공에서 주된 요소 중에 또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의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뉴스플로우로 보셨겠지만, 뭐 아침부터 나왔어요. 뭐 부총리 이제 약간 비슷한 급으로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AI에 이제 결국은 부처 신설을 해가지고 정책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박차를 가하겠다. 당연히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 쪽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책 기획 하시는 분이 나와서 대기업들이 어렵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물론 SK하이닉스가 높습니다만 대기업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 산업 쪽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로봇, 반도체, 뭐 기술 유출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좋은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프트웨어 쪽도 강세죠. 정말로.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코나 테크놀로지 모습이거든요. 어제도 초강세, 오늘도 지금 장중 8% 오름, 고가가 1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23,000원에서 주가가 39,000원을 갔으니까, 이제 이게 뭐 스몰캡 종목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솔직한 입장에서 이런 퍼포먼스 기대하고 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지 아직까지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안에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네.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 AI라는 그 큰 키워드가 소프트웨어에 수급을 좀 견인치 않을 역할을 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뭐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전일은 또 솔트로역스였거든요. 오늘 뭐 그렇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쪽도 아닙니다. 12%대 초강세.
뭐 초강세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일 리포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만한 위치인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은 주가들이 상당히 높은 쪽이고 저야 실적 기반인 쪽으로 좁혔을 때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솔트록스 보고 있지만 직접 공략은 한글과 컴퓨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뭐 저와 의사결정을 같이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고내에서 진입 타점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 매수 타점은 아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물론 카카오는 좀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이 아까 소프트웨어의 우리 주가 상승률 보셨지만 50% 넘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100% 종목 나온다고 봐요. 오늘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우선 하이닉스 제외하고도 기판 쪽에서도 지금 강세입니다. 심택입니다. 지금 PCB 쪽에서도 뭔가 FCBJ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삼성전기도 오늘 강세예요. 그건 유리기판이니까 빼고 15%대 지금 강세를 가고 있고요. 정통 레거시 쪽에 블랭크 마스크 SNS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또 강세죠. 10%대 반등. 이 종목 지금 여러분들 100% 넘게 올랐어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작년 11월 기준으로 19,000원이었는데 오늘 38,000원 갔기 때문에 딱 100%거든요. 5개월 만에 100%.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25년 6월에 5개월을 투자했을 때 100% 종목이 가능한 종목이 어느 섹터에서 나올 것이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정리해 드리고요. 자, 리노공업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스터 소켓 온디바이스 AI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액면 분할 다 끝났고 뭐 몇 달 흘렀어요. 보통 F본 이후에 한 2달 정도인데 주가 뭐 바닥 조금 기다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은 쪽이니까 주가 퍼포먼스 이어지고 있고요. ISC까지 따라가는 국면. 액분 이전에는 ISC가 좀 나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액면분할의 리노공업이 끝나고 나서는 리노공업 쪽으로 수급이 좀 오고 있다는 거. 조금 더 넓혀보면 코미코라든지 오늘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정통 소부장 쪽입니다. 초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HBM 쪽으로 가보더라도 STI라든지 YC라든지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략하고 싶은 섹터 안에서 완벽한 결을 택해서 공략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높은 파트가 될 거고 오늘의 시장 중심에서도 반도체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관심주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살펴볼까요? 네, 상법 개정의 이분법 논리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6월 5일이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표 즉시 시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좀 감춰고 싶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품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토마토 앵커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준 전문가 수준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생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상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지주사 금융지주 종목이 많이 갔습니다. 은행, 보험, 생명 뭐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냥 딱 잘라서 한화, 두산 이런 종목들 접근 유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이 보유해 가시는 데는 문제 없다. 네. 단지 신규 접근에 관해서 아우 지금도 밸류 기준으로 싼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 혜택이 이익 증가와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이 단순 지주사에 대한 혜택인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X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의 법률 취지 모든 법률에 법률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주사나 금융지주사에 대한 혜택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로 주주환원책, 배당 그리고 정말로 소액주주들을 생각해서 갈 수 있는 투명성 제고가 골자인데 지금은 그냥 이분법적 논리로 금융지주사 싸다. 지주사 싸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쪽은 더더욱 상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고 못하는 쪽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매번 증자하고 주주들에게 손 벌리고 물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WBCB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나 그 못하는 기업들도 구조적으로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법률의 취지가 상법 개정안이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못하는 쪽은 개선 효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쪽만 오늘 포커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잘하는 쪽 안에서 지주사와 금융지주, 보험 생명뿐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접근하는데 신규 접근은 그쪽은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자 보유자들은 끌고 가는데 그러면 주주 배당 쪽에 스몰캡 종목들의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한국철강입니다.
철강 업황은 안 좋죠. 선정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배당을 받는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디비던스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8%입니다. 8.6%대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전에 이크레더블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10% 배당하는 쪽입니다. 종목도 생소하실 텐데. 그리고 조금 낮지만 꾸준하게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정다운입니다. 선행 PER로 밸류 4배고요. PBR 0.67배, 배당 수익률 9.16입니다. 정말로 높은 배당을 하고 있고요. 무학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 고기 6.4%대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이런 상법 개정에 따라서 주주 환원을 하고 고배당을 하는 종목들의 밑에 있는 쪽도 고뇌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기는 뭐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의 키 맞추기와 스몰캡 공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은지, 어느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그것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주력은 반도체로 설정을 해놓고 원전 화장품, 뭐 소프트웨어 해지를 계속 해가는 쪽인데요. 앞서서 이제 두 주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사실 뒤에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투심에 지금은 개선을 제가 바랬다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저평가 종목에 지금 수급 유입이 꾸준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두에 삼성전자가 서 있는 것 같고요. 대형주 랠리 이후에 그 수급이 약간 코스닥의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150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코스닥 종합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800선과 850선은 무난하게 갈 것이다. 결국은 저평가로 분산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오늘 시장 장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 과매도 상태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방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의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단지 여러분 꼭 있습니다. 아까 예탁금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며칠 전에 60조가 넘어갔는데 60조 안착 시에는 기존 주도주 있죠. 조방원 쪽도 강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량 매도 거래량이 없는데 뭐 보유자분들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